스컬프팅 기초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 네, 스컬프팅이라고 하는 것은 조각하다, 어떤 형상을 만들다라는 뜻이고요. 네, 뭐 하다 보면은 조각보다는 조소에 가깝습니다. 이제 스컬프팅하는 이유가 있어요. 스컬프팅은 모델링한 그 방법입니다. 모델링한 방법. 모델링한 방법이고요. 스컬프팅 해가지고 그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스컬프팅을 해요. 3D 프린트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스컬프팅을 합니다. 또 두 번째가 노멀 맵을 얻기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스컬프팅으로 모델링을 하면 면이 너무 많아져요. 너무 많아지면 그걸 가지고 유니티나 언리얼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몇 기가씩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모바일 게임을 다운받는다고 할 때 몇백 메가만 돼도 무겁잖아요. 근데 모델 한 개가 몇 기가씩 된다면 쓸 수가 없겠죠.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로우 폴리로 다시 리토폴로지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도 이제 해볼 거고, 리토폴로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리토폴로지를 하는 이유는 면수를 줄이기 위해서가 커요. 그래서 스컬프팅으로 나온 모델은 몇 기가씩 되지만 리토폴로지로 그걸 다시 정제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몇 메가 또는 몇십 메가 정도로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컬프팅을 하게 되면 정교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정교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교한 모델링을 할 수 있고, 그 대신 또 정교하다는 것은 이 무척 많아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용량이 커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죠. 정교한 대신에 용량이 커지니까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교해도 쓸 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리토폴로지를 해서 용량을 줄인 거를 이제 줄이면 그만큼 정교해지지가 않겠죠. 그러면 그 정교하지 못한 걸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노멀 맵이라는 걸 통해서 극복을 해요. 텍스처로 극복한다는 거예요. 텍스처로. 그래서 그 텍스처를 얻기 위해서 스컬프팅을 합니다. 이 후자가, 이게 전자는 그대로 쓰기 위해서도 사용하고 노멀 맵 얻기 위해서도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3D 프린팅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하진 않죠. 왜냐면 유니티랑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규어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은 주로 쓰기도 합니다. 또 스컬프팅의 유명한 툴이 있죠. 지브러시라고. 그것은 이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엄청 많은 1억 개 이상, 몇억 개 이상의 면들도 잘 돌아가는. 근데 블렌더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어, 천만 개 이상 가면 조금씩 버벅거리고.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예요. 안정성의 차이가. 근데 굉장히 정교한 모델링을 할 거다 하면은 지브러시로, 그러니까 실사, 거의 사람과 흡사한 수준의, 사람과 구분 못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스컬프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예를 들어 뭐 실사 게임 있잖아요. 실사 게임 정도로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지브러시로 작업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스타일라이즈드 캐릭터 있어요. 요즘에 뭐 이렇게 자주 보이는 그런 캐릭터들은 지브러시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지브러시는 근데 무척 비싸죠.
그러니까 그 스타일라이즈드 캐릭터 정도를 제작하려면 블렌더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거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초를 한번 배워볼 건데 어떤 방식으로 제작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떤 툴들을 사용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크게 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라고 할까요? 목표라고 하면 스컬프팅 제작 워크플로우라고 하죠. 를 알아본다. 또 툴 사용 알아보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스컬프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략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기초를 배우는 것이지만 워크플로우를 알면 어떤 단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지를 알면 더 정교하고 복잡한 모델도 이 같은 방식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제로 준비한 것은 이 초예요. 초고 양초고 이런 스컬프팅을 하는 또 큰 목적은 비정형의 모델을 얻기 위함도 있어요. 비정형. 정형의 모델이라고 하면 기본 도형에서 파생되는 어떤 육면체 또는 원기둥, 원뿔 이런 것들로 파생돼서 그와 비슷한 모습을 갖게 되는 형태를 갖게 되는 게 정형의 어떤 모델링이라면 이런 어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되게 그런 형태를 비정형이라고 하죠. 비정형의 어떤 모델을 얻을 때는 어떤 이런 스컬프팅을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 얻게 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폴리곤 모델링으로 만들기는 굉장히 까다롭겠죠. 만들 수는 있겠으나 굉장히 손이 많이 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블렌더를 켜보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큐브는 지우고요. 다 지워볼게요. 이 카메라 큐브 라이트 싹 다 지워보고요. 이다가 양초를 만든다 했으니까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실린더. Shift A 눌러서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실린더를 만들어 보고 얘를 좀 키워볼게요. SZ로 이렇게 좀 키워보겠습니다. 좀 울쭉하게 키워보고 이것을 가지고요. 이것을 가지고 스컬프팅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스컬프팅 탭으로 가면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만난 애들이 여기 툴바, 브러쉬, 페인트, 마스크, 드로우 페이스 셋 이런 애들이 있어요.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기본 브러쉬로 되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가 이제 브러쉬의 종류입니다. 이렇게 썸네일로 되어 있고 위에서 또 드로우를 클릭하면 또 여기 나와요. 브러쉬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Shift 누르고 이 뭐예요?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이 창이 또 뜨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네. 그래서 끌어올려서 쓰기도 하고 Shift 스페이스를 눌러서 이게 딱 튀어나오기도 하고 여기 브러쉬 눌렀을 때 드로우 눌러서 여기서 고르기도 하고 합니다.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있는 브러쉬를 다 쓰지는 않아요.
필요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드로우라고 돼 있고, 요게 이제 드로우예요. 드로우고, 드로우는 이렇게 점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생겨난다고 보시면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뭔가 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스컬프팅을 소개할 때 면이 많다고 했잖아요. 스컬프팅으로 모델링을 할 때 면이 지금 몇 개인지 한번 볼게요. 스태티스틱으로 34개예요. 그거보다 더 주목해야 될 거는 버티시스인데 점의 개수가요. 점의 개수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전모드라기보다 이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 이 브러쉬가 작동하는 것이 어디에서 작동하냐면 7번 눌렀고 이 면이 있잖아요. 면이 한만 있어봤자 여기다 한만 칠해도 작동하지 않아요. 어디서 작동하냐면 요 점에서 작동해요. 점에 가까이 가잖아요. 이 브러쉬 가운데가 그러면 파란 동그라미 점이 생기죠. 여기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여기 면 한가운데서 칠해봤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점의 개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점의 개수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교한 그 모델을 만들려면 이 면이 많아야 된다. 더 직접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점이 많아야 된다. 그러면 점을 늘려야 되거든요. 점을 한번 늘려볼게요. 점을 늘리는 방법은 요 오른쪽 끝에 이렇게 보시면 이 메뉴바가 두 개가 있죠? 위에 세 개죠 총? 맨 위에 메뉴바가 있고 그 아래 옵션 바가 있어요. 그 아래도 있습니다. 이거를 쭉 오른쪽으로 밀면은 여기 리메시라는 게 있어요. 리메시는 우리가 모델링 하면서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알아봤냐면 그 베이컨 만들 때 또 햄버거 패티 만들 때 면을 아주 많게 해주는 근데 규칙적으로 균일하게 면을 늘려주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모디파이어였어요. 여기도 리메시가 있고요. 리메시 꺽쇠를 눌러보시면 0.1로 되어 있습니다. 복셀 사이즈가 0.2인 거고요. 복셀이라고 하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픽셀은 우리가 알고 있죠.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이 아닐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사각형이죠. 가로 세로의 이 화면에서의 가장 작은 단위를 픽셀이라고 하죠. 복셀은 x, y의 z축까지 깍두기 형태의 어떤 하나의 그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작은 단위를 0.1m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만들 때 아마 1m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Shift A 눌러가지고 확인해 볼까요? 실린더를 만든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1m로 만들었고 뎁스는 2m. 그러니까 2m, 2m로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리메시를 0.1로 놓는다는 것은 이것을 10분의 1 토막으로 자른다는 소리예요. 평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 리메시를 0.1로 놓고요. 그 다음에 리메시 버튼을 눌러야 돼요. 안 누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리메시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주목해 볼게요. 버티시서 64였고요. 리메시를 누르면 몇 개가 되는지 2400개가 됐어요. 그렇죠? 2432개. 그럼 이제 와이어프레임을 보면 이렇게 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점들이 많이 생겼죠. 점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렇게 이게 하나에 0.1m가 되는 거죠. 10cm죠. 이것이 10cm의 어떤 복셀 사이즈를 갖고 있다는 이렇게 우리가 면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큐브 형태의 육면체가 0.1 하나의 단위가 0.1로 이렇게 채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2,400개가 되고 나면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볼게요. 여기도 이제 중요한 것은
가장 첫 번째가 뭔가를 만들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뭔가를 만들고 스컬프트 모드로 와서 바로 해야 할 것이 리메시를 눌러서 면의 개수를 늘려준다. 이것이 1단계. 면의 개수를 늘려야지 스컬프팅 할 수가 있는 거예요. 64개, 32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메시로 늘려준다.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X, Y, Z가 있는데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얘네들의 형태를 이제 잡는 건데 더 정확한 말로는 비율을 잡는 거예요. 비례를 잡는 겁니다. 비율 비례라고 하면은 이 윗뚜껑에 비해서 아랫뚜껑의 반지름 그리고 아래 부분의 두께에 비해서 윗부분의 두께 뭐 이런 어떤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에 비교해서 더 큰가 작은가 이거를 이제 비례라고 해요. 비례를 잡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 형태를 잡는 거는 그 이후에 해야 하는 거고요. 비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큰 형태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양초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요? 양초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은 잡아 당겨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허리 쪽은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아래쪽은 또 잡아 당겨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쵸? 그걸 이제 돌려가면서 해야 되겠죠. 도자기 만들듯이. 그러면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 맨 처음에 어떤 툴을 가장 먼저 사용하냐면 드로우가 아니고 여기 엘라스틱 그랩이라고 하는 데를 먼저 쓸 거예요. 이게 엘라스틱 그랩이 처음엔 안 나오고 여기 스크롤을 돌돌돌돌 돌리면은 마우스 스크롤 돌돌돌돌 돌리면 아래쪽에 노란색에 위치해 있고 또는 잡아 끌어올려 가지고 여기 이런 물방울 모양 클릭하고 하면 되는데 얘는 엄청 자주 쓰이는 아이기 때문에 퀵 페이보릿에 등록을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단축키가 없기 때문에 얘를 오른 클릭을 해 보시면은 Add to Quick Favorit이라는 게 나오죠. 오른 클릭을 해보시면 Add to Quick Favorit에 등록을 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이제 등록을 하면 Remove로 바뀌어요. Remove from Quick Favorite. 여기에 리포트로 와서 Q 버튼 눌러보면 이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걸 항상 끌어서 볼 필요가 없겠죠? Q 버튼 누르면 엘라스틱 그랩이라는 애가 있으니까 그쵸? 오른 클릭을 하셔가지고 Remove from Kick Favorite 하면 또 사라져요. Q 눌렀을 때 없어. 다시 오른 클릭 해가지고 Add to Kick Favorite 하시면 Q 눌렀을 때 나타난다. 됐어요. 그러면 볼게요. 이것을 잡아 당겨 보는 잡아 당겨 볼게요. 지금 여기 X, Y, Z를 다 켜놨기 때문에 시메트리를 네 군데, 8군데가 생겨요. 더 위에 4개, 아래에 4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렇게 잡아 당겨집니다. 엘라스틱 그랩이라는 것은 그랩이랑 같은 종류인데 이게 그랩이에요. G 눌러보시면 그랩. G는 이거는 퀵 페이버릿 하지 않는 이유가 단축키가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G를 누르면 잡아 당겼을 때 이렇게 어, 내가 선택한 그 점만 많이 잡아 당겨지는 것이고 엘라스틱 그랩은 그 주변에 있는 애도 덩어리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오브젝트 모드에서 요거 있었잖아요. 요 프로포셔널 에디팅 오브젝트랑 같은 어, 그런 명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내려놓고 7번을 눌러가지고 위에서 보면서 좀 이쪽으로 잡아 당길 필요가 있죠. 양초가 이렇게
위에가 무퍼짐하니까 이렇게 약간은 이런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나오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브러쉬에 이 동그란 노란 동그라미가 브러쉬를 말하는 거고 브러쉬의 크기는 이제 키보드에서 닫는 대가로 여는 대가로로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어요. 키보드 영문 P 옆에 여는 대가로와 닫는 대가로가 있죠. 이 브러쉬가 클수록 영향을 끼치는 영역이 커진다. 또는 F를 눌러가지고요. F를 눌러가지고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시면 브러쉬 크기를 또 키우고 줄일 수 있어요. F. 또는 이 위에 직접적으로 내가 레디어스를 늘리고 줄일 수가 있다. 근데 가장 쉬운 것은 여는 대가로 닫는 대가로겠죠? 맞는 취향에 맞게 쓰시면 돼요. 여는 대가로 닫는 대가로. 그러고 이제 이렇게 보면 그쵸. 위에 아래가 그러니까 시메트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만 해도 아래가 또 이렇게 되어 있다. 같이 또 1번 눌러서 이번에는 여기를 좀 넣어 줄게요. 이렇게 날씬하게 정면에서 봤을 때 날씬하게 그 다음에 3번 눌러가지고 여기서도 날씬하게 허리 부분을 넣어줍니다. 1번과 3번을 눌러가면서 날씬하게 넣어주는데 1번 누른 다음에 6번을 눌러보시면 15도씩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1번 눌러가지고 날씬하게 넣고 3번 눌러갖고 날씬하게 넣으면 옆에 45도 1번은 정면이고 3번은 오른쪽이니까 정면을 기준으로 90도 돌아가는 위치잖아요. 45도 위치를 우리가 보면서 작업하기 어려워서 4번과 6번을 눌러가면서 돌려가면서 1번 눌러서니까 옆으로 옆으로 돌려가면서 도자기 만들듯이 1번 눌러서 정면에서 보고 6번 눌러서 조금 정면에서 약간 우측면 보면서 또 6번 눌러서 30도 우측면 또 눌러서 45도 우측면 또 눌러서 60도 우측면 또 눌러서 75도 우측면 또 눌러서 90도 우측면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비례를 맞춘 거예요. 비례를 맞춘 이게 1단계 여기까지 1단계입니다. 1단계인데 보죠. 맨 처음에 오브젝트 모드에서 실린더 만든다. 그 다음에 스컬프팅 모드 가서 리메시 0.1로 한다. 버튼 눌러준다. 그 다음에 시메트리 XYZ 다 켜고 엘라스틱 그랩이라는 애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비례를 이제 잡아준다. 큰 형태 비례를 잡아준다. 여기까지가 1단계. 여기까지 1단계. 여기까지가 1단계고요.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조금 더 1단계에 포함되어야 될 거를 또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우리가 이 양초가 공장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그냥 원기둥의 막대 모양이겠지만 불에 조금 타갖고 녹으면은 모양이 랜덤하게 바뀌죠. 그러면 이 XYZ가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대칭으로 되지 않잖아요. 천동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큰 형태는 시메트리를 이용해서 대칭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시메트리를 끄고 작업을 해줘야 돼. 여기까지가 돼야지 1단계를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
XYZ 끄고요. 이제는 이제 7번 눌러서 위에서 보면서 XYZ를 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것이 대칭이 되지 않고요. 컨트롤 7번 눌러볼까요? 아래 지역은 더, 그러니까 아래 밑둥은 더 촌농이 녹아서 넓을 거 아니에요. 윗둥보다. 그러면 더 컨트롤 7번 눌러서 윗둥보다 넓게 밑둥을 이렇게 해줘. 밑둥이 좀 더 넓어지게. 컨트롤 7번. 더 밑둥이 좀 더 넓게. 이렇게. 그리고 밑둥도 정원으로 이렇게 촌농이 흐르진 않잖아요. 한쪽으로 좀 타원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좀 더 튀어나온 형태로 해주는 거. 그리고 7번 눌렀을 때도 여기도 정원은 아닐 테니까 약간 찌그러진 타원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법칙이라는 게 없으니까 생각을 계속 하면서 양초는 어떻게 생겼을까. 물론 레퍼런스를 옆에 두고 만들어도 되겠지만 레퍼런스랑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고 지금 작업의 어떤 과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가를 생각해 보는데 보너스로 거기다 플러스로 어떻게 생겼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만들어 보라는 것이죠. 우선순위는 작업 과정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런 형태가 됐어요. 이런 형태가 됐고 그리고 1번 눌러가지고 보면 이렇게 수평을 이루고 있진 않겠죠. 위에가 어디는 좀 올라갈 테고 어디는 좀 내려오겠죠. 이렇게 또 정면만 보고 작업을 할 수는 없겠죠. 이게 1번 눌러서 정면인데요. 6번을 눌러가면서 조금씩 돌려 거예요. 6번을 두 번씩 눌러서 30도 돌려서 이렇게 또 6번을 두 번 눌러서 30도 6번을 또 총 6번을 6번 누르면은 3번을 누른 것과 같은 각도가 나오겠죠. 계속 6번을 두 번씩 눌러서 올리고 내리고 또 6번은 올라갈 부분 올리고 내려갈 부분 내리고 또 6번은 여기 내려주고 그래서 이런 랜덤한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랜덤한 모양으로 만들어 줘. 큰 형태를 만들어 본 거예요. 1번 눌러보고 3번 눌러보고 컨트롤 1번 눌러보고 컨트롤 3번 눌러보고 또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고 여기까지가 1단계. 단계를 나누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리메시를 4번 정도 할 건데 리메시를 누르는 거가 한 단계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눌렀죠. 우리 1단계인 거예요. 1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이제 비례 잡기, 비율 잡기예요. 비례 잡기, 비율 잡기. 대강 이렇게 생겼다. 크기가 그러니까 2단계, 3단계로 갈 때는 이것이 이제 1단계에서 픽스된 것은 이 높이를 픽스하는 거고 2단계에 가서 이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단계 다 끝내고요. 단계를 굳이 나누는 것은 단계마다 어, 역할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높이 더 이상 픽스하고 넘어가요. 이 높이는 2단계, 3단계에서 할 거면은 단계를 나누는 필요가 없고 1단계에서 확정을 짓고 가야 돼요. 그리고 요 반지름
반지름, 그리고 비례. 아래 반지름과 위 반지름의 차이. 이런 것들은 픽스를 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2단계 넘어가기 전에 고민을 다 하고 끝내고 가야 돼. 모양이 바꿔진다는 거는 일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단계를 굳이 나눠놨는데, 그래서 이런 형태를 잡아주고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 1단계 끝났어요. 이런 큰 형태 잡아주는 1단계예요. 2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단계. 같은 이제 방식으로 할 거니까 보세요. 단계를 나누는 것은 리메시를 누르는 거에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리메시를 한 번 더 누를 건데 여기서는 복셀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더 면은 많아지고 점은 많아지고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정교한 표현이 더 가능해져요. 0.1을 2분의 1 해가지고 0.05로 바꾸고 0.5가 아니라 0.05입니다. 0.05 하고요. 그 다음에 리메시를 눌러보는 거예요. 지금 2432개인데 GCS가 여러분이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메시를 눌러주면 계산하다 17,000개로 들어있어요. 2,000개가 4,000개였나? 2,000개였죠. 2,500개가 17,000개로. 그럼 보면 이제 와이어프레임 보면 더 촘촘해져요. 더 촘촘해졌죠. 그렇죠? 여기도 더 촘촘해졌죠. 더 촘촘해졌고 그리고 이제 약간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건데 이 브러쉬의 형태가 1번 눌러서 옆에서 보면 이 양초 위에 올라가면 커서가 홀쭉한 원이 되고 양초를 벗어나면 정원이 된다는 거를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기둥의 형태가 원래 형태에서 N 버튼 눌러보면 오브젝트 모드에서 스케일을 키워놨기 때문에 1 이거는 마이너스가 돼. 이것이 어플라이가 안 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스케일이 111이어야지 이 정원이 됩니다. X랑 Y는 1이잖아요. 그러면 스컬프트 모드에서 7번을 눌렀을 때 이 정원의 형태로 브러쉬가 보여지죠? 노란색 원이. 근데 1번 눌렀을 때 여기 이제 Z축이 보이는 거니까 홀쭉이가 돼요. 1대 1.6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플라이가 된 상태로 넘겨야 된다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이렇게 홀쭉한 예를 들어서 얘가 오브젝트 모드에서 제가 얘를 SZ로 더 키웠다. 이렇게 홀쭉하게 SZ로 이렇게 키웠다. 키운 다음에 스컬프트 모드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이제 대충 차이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오브젝트 모드에서요. 무언가를 만들어 가지고 스컬프트 모드로 가는 거거든요. 만든 다음에 대략적인 그 크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형태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크기의 비율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예 크기 변화를 했으면 컨트롤 A 눌러갖고 스케일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N 버튼 눌렀을 때 스케일이 111이 되어야 111이 되어야 우리가 정상적인 그 스컬프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지금 어플라이를 나중에 한 거고요. 스컬프트 모드로 돌아와서요. 이제 정원이 됐죠? 옆에서 봤을 때에도
그래요. 이제 2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비율을 1단계에서 잡아줬으면 2단계에서는 큰 형태를 잡을 거예요. 3단계는 작은 형태 잡고 4단계는 디테일 잡을 건데 큰 형태, 작은 형태, 디테일 잡는 건데 큰 형태를 잡겠습니다. 큰 형태를 잡을 건데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2단계 왔을 때 여기에 되게 거칠죠 면들이 아직 정교한 표현을 하기에는 면이 커서 그래요. 우리가 Shift를 눌러보면 스무스가 돼요. 스무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스무스 브러쉬에서 스무스라는 게 있고 S를 누르면은 스무스예요. S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우리가 V를 눌러볼까요? V 누르면 요거 드로우 맨 처음에 기본 드로우는 이렇게 점토를 이렇게 잠깐만 제가 이게 원래 부풀어야 되는데 다시 튀어나오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까 오브젝트 모드에서요 마이너스였잖아요. 마이너스 볼게요. 오브젝트 모드 잠시 가서 저와 같은 어, 증상이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같은 증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V 버튼 눌러서 이렇게 눌렀을 때 오히려 파이면 안 되는 거. 부풀어야 되는데 파이는 분들은 면의 앞뒤가 뒤집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이 확인해 볼게요. 오버레이에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체크해보면 빨간색이죠. 이 면이 뒤집혔죠. 제가 면의 방향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면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면의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Shift N을 눌러야 되는데 지금 말고 에디트 모드로 가서 Shift N을 눌러줘야죠. 에디트 모드로 가서 A 눌러가지고 Shift N을 눌러줘요. 그 다음에 다시 스컬프트 모드로 가면 네, 여기서 이제 드로우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풀어야 정상이에요. 부풀지 않다면 면이 뒤집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었던 중이냐면 2단계 들어와서 첫 번째 할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고요. 2단계 들어와서 첫 번째 할 일은 스무스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거를 버튼을 눌러도 되고 또는 S를 눌러도 되고 또는 다른 브러쉬 즉 V 버튼 눌러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Shift를 누르면 잠시 스무스로 변해요. 잠시. 그러니까 스무스를 자주 쓰니까요. 스무스를 자주 쓰니까 Shift만 눌러도 내가 다른 툴을 쓰다가도 다른 브러쉬 쓰다가도 Shift를 누르면은 바로 작동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2단계 와서 메시를 0.0으로 리메시 한 다음에 바로 할 것은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조금 닦아주는 거예요. 살짝씩 닦아줘. 살짝씩 닦아야 되는 이유는 너무 세게 닦으면은 뭉개져 버려요. 아예 자체가. 이것이 3단계, 4단계 가서 점이 많아지면 점의 밀도가 이렇게 높아지죠? 점의 밀도가 높아지면 스무스를 했을 때 이렇게 뭉개지는 비율이 뭉개지는 힘이 확실히 줄어요. 그러니까 좀 더 탄탄해진다고 할까요? 밀도가 높으면. 근데 지금 밀도가 높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스무스를 이렇게 해주면 많이 뭉개져요. 그래서 살짝씩만 지나가듯이 슬쩍 시프트 누르고 슬쩍 이렇게 만져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슬쩍 만져줘. 각진 부분만 만져주세요. 윗면과 아랫면에 모서리 부분 있잖아요. 이것만
스무스로 시프트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있죠. 지금 제가 시프트 누른 채로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닦아줘. 네, 그러면 2단계 들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스무스로 각이 진 부분을 닦아준다. 2단계에서는 스무스로 각이 진 부분을 닦아준다. 2단계에서는 스무스로 각이 진 부분을 닦아준다. 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가장 큰 주제는 큰 형태를 잡기예요. 큰 형태를 잡기. 그럼 이제 2단계에서 주로 쓰이는 브러쉬 종류를 알려드릴게요. 그건 이제 드로우예요. 그리고 하나는 여기 클레이 스트립스입니다. 클레이 스트립스예요. C 버튼을 누르면 클레이 스트립스가 작동을 할 거예요. 얘는 Add to Kick Favorite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단축키가 있기 때문에 V 버튼과 C 버튼을 기억하시면 돼요. V, C, V, C, V, C, V, C, V, C, V, C. V 버튼, C 버튼, V 버튼, C 버튼. V 버튼과 C 버튼만 사용할 거예요. 2단계에서는. 그래서 V 버튼으로 이렇게 촌농이 심지가 있으면 여기에 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V 버튼으로 이렇게 하면 부풀어 오르겠죠? 근데 반대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V 버튼을 V 드로우를 해주면은 드래그를 해주면 들어가요. 컨트롤 누른 상태로 문질문질하면 들어가고 컨트롤 띄고 하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게 면의 방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면의 앞면으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번을 눌렀을 때 위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컨트롤 누르고 이제 V를 누른 상태에서 먼저 드로우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문질문질하면 이렇게 들어간다. 이쪽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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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파주는 거예요. 그렇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이게 좀 더 세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내가 할 때라고 하면 여기 스트렝스를 높여주시면 돼요. 스트렝스를 높여주시면 됩니다. 이 버튼은 우리가 태블릿 있잖아요. 이 태블릿의 필압을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마우스로 하기 때문에 여기 스트렝스가 그러니까 필압을 해준다는 것은 살살 문지르면 조금 들어가고 세게 문지르면 강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필압을 꺼주는 게 좋겠죠. 지금 어차피 켜 있어도 상관은 없긴 해요. 반영이 안 되니까. 근데 키나 크나 상관없는데 이거 버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린 거고 꺼놓는 것이 이해에는 더 도움이 되겠죠. 스트렝스를 뭐 0.8로 하면 더 많이 파이겠죠. 훅훅훅 파이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나 큰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0.5 정도로 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런데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부풀어 오르게. 근데 이 부풀어 오르게만 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브러쉬가 있어요. 브러쉬의 종류를 소개해 드릴 건데 요거 블럭 브러쉬라는 게 블럭 브러쉬 블럭 브러쉬는 방울 모양이 딱 봐도 느낌이 오죠. 눈치가 차라리 눈치를 챌 수 있게끔 썸네일 모양대로 생긴 거예요. 썸네일 모양대로 블럭 브러쉬 드로우도 이런 모양이지만 블럭 브러쉬는 이런 걸 만들기에 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블럭 브러쉬로 이런 데를 이제 문질문질 해주면 이렇게 방울이 방울방울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죠.
또 방울방울, 또 방울방울. 그리고 이제 아래쪽도 가서 여기도 방울방울, 방울방울, 또 방울방울, 또 방울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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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방울. 돌려가면서 방울방울을 이렇게 쭉. 이런 큰 형태를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이 높이나 반지름, 윗면의 반지름과 아랫면의 반지름은 전혀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큰 형태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드로우 V 버튼 눌러서 드로우로 충분히 이런 방울방울 만들 수 있지만 이것에 특화되어 있는 이 블럭 브러쉬를 이용하면 더 방울 형태를 뚜렷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블럭 브러쉬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방울 모양으로 파이고요. 눈이나 입을 만들어줄 때 적합하겠죠. 아직 2단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브러쉬를 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클레이 스트립스 아까 이야기했죠. C 버튼 눌렀을 때 우리가 C 버튼을 눌렀을 때 클레이 스트립스라는 애가 선택이 돼요. 지금까지 한 거 1단계에서는 엘라스틱그램만 썼어요. 2단계에서는 뭐 썼어요? 드로우, V 버튼으로 드로우, 그리고 블럭 브러쉬. 블럭 브러쉬는 사실 안 써도 돼요. 충분히 드로우로 가능합니다. 2단계에서는 드로우, 그리고 요 클레이 스트립스를 기억하시면 돼요. 클레이 스트립스를 선택해갖고 C 버튼 눌러갖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솟아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면을 옆에서 보면은 단차가 생기게 솟아올라요. 날카롭게. 그냥 드로우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비스듬히 생기죠? 경사가. 근데 얘는 단차가 여기는 비스듬히 생기죠? 이렇게. 근데 클레이 스트립스는 단차가 이렇게 생긴다. 각이지게. 굉장히 유용한 그 툴입니다. 네. 클레이 스트립스는 이렇게 생긴 애구나 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잠깐 쉬고 와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했어요. 저장이 중요합니다. 저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장을 안 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죠. 저 다운되면 안 되는데. 네, 저장을 꼭 해주세요. 저장을 하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언더바 01